그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둥, 무늬, 차색, 풍뎅이가 있어요. 주둥, 무늬, 차색. 그 가해한 거 봐요. 이게 무슨 나무에 지똥나무 같기도 하고 무슨 나무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모양이 이제 황금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죠. 등이 어두운 흑갈색도 있다. 이게 이제 약간 돼 있고 유충은 이제 이게 풍뎅이니까 풍뎅이 종류는 주로 성충으로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충으로 활동하고 야행성도 이제 뭐 불빛에 잘 들어간다. 흙 속에 알을 낳는다. 뿌리도 가해해요. 유충일 때. 이게 특징이요.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어릴 때는 뿌리도 가해를 한다. 나머지 뭐 방제 방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곱추 무당벌레가 있어요. 곱추 무당벌레. 이제 풍뎅이 종류는 연 1회 발생 정도 하고요. 물불에 직동 이런 걸 많이 가해하고요. 지금 이제 식엽성 하고 있어요. 무당벌레도 식엽성 종류다. 곱추 무당벌레는 잘 안 나오고 아무튼 뭐 큰 28 전박이 무당벌레 많이 나오죠. 이게 무당벌레들은 주로 유익한 이제 해충이긴 아니 해충이 유익한 곤충인데 이 큰 28 전박이 무당벌레는 뭐예요? 곱추 무당벌레 같이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연 3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활동하고 무당벌레도 이제 주로 성충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성충 한 마리 섭식량이 많아서 피해를 많이 입는다. 뭐 그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208쪽에 보면 그림 있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그 유충 D 같은 거 보시고 가해 흔적 보고 D 같은 거 특이하죠. 노란 알 이렇게 난 거 그런 거 이렇게 유의해서 보시고요. 포도나무 잎벌레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잎벌레는 이렇게 209쪽에 보면 생김새 보면 번데기가 C 형태로 됐죠. 꼬리를 달고 있는 수용이에요, 대용이에요? 수용 형태로 됐죠. 번데기 C번. 그 다음에 성충은 포도나무 잎벌레 아주 검어요. 그 다음에 유충 한번 보시면 되고 포도나무 잎벌레니까 호두나무, 가래나무 가해하고 그 다음에 연 2대 발생하고 알 같은 건 뒷면에 낳는다 뭐 이 정도 애매해요. 이제 공부하기가. 그런데 이런 거죠. 강릉은 참 그죠? 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버들 잎벌레는 다 주로 성충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성충으로 활동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한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이것도 비처럼 그 번데기가 그렇게 생겼고 아까 검은 거 오리 아니 호두나무 잎벌레하고는 틀리죠. 모습이. 버들 잎벌레는 약간 그 검지 않고 밑에 약간 그 배 부분이 예, 약간 등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붉으스름한 색도 띄고 성충으로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잎벌레 중에서 유일하게 211쪽 참긴 더듬이 잎벌레 이게 이제 알르다 활동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생김새 보시면 다른 거하고는 약간 어때? 더듬이를 보아야 되겠죠. 더듬이가 길어갖고 그런 거예요. 참 길다. 참 더듬이, 참 길죠. 다른 잎벌보다 길으니까 참 긴 더듬이 잎벌레. 근데 알루다 이게 한다 이게 한번 처음에 났다고 그랬어요. 잎벌레 중에서 212쪽에 오리나무 잎벌레 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말 그대로 오리나무, 박달나무, 계양나무 다 오리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황폐지 옛날에 오리나무 많이 심었었잖아요. 복구용으로 이렇게 많이 심었었는데 그때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많이 발생했었어요. 잎벌레니까 이것도 당연히 성충으로 깊이 토양 속에서 활동하고 잎벌레들은 주로 연 1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통적인 거 알고 특이한 거 알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강로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그 진짜 모르니까 좀 애매해. 그 다음에 두점알 벼룩 잎벌레 두점알 210쪽에 보면 두점알 벼룩 잎벌레 두 점 있죠. 점이 214쪽 그림 보시죠. 두점알 벼룩 잎벌레 이거는 약간 잎벌레 중에서 발생이 1, 2회 발생해요. 성충으로 활동하는데 1, 2회 정도 발생한다. 생김새 알아두시면 두점알이다.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약간 검은 바탕에 인구술에 망한 거. 이게 이제 지금 식엽성 하는 거였죠. 잎벌레니까 당연히 잎만 먹는 거예요. 근데 식엽성. 그다음에 아까 갖고 오셨죠. 그 느티나무 벼룩바구니. 이거는 아주 피해를 많이 입혀요.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많이. 이게 이제 벼룩이라는 거 왜 들어갔냐면 톡톡톡 튀어요 이게. 톡톡 튀니까 그래서 벼룩이라고 했고 느티나무에만 거의 걸려요. 그래서 잎 표면에 구멍을 뚫고 가해를 한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보시면 중간에 잎 표면에 구멍을 뚫고 가해하는데 잎 가장자리부터 터널을 형성해서 갉아먹는다. 아까 그림 보셨죠? 가장자리부터 갉아먹어서 아까 그거 봤나요? 저 휴대폰에 찍어오신 거? 그거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세요 그냥. 네, 그런 거 하시면 이 가장자리부터면 터널을 뚫고 먹는다. 그죠? 벼룩바구니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성충으로 활동해요. 잎벌레처럼 바구미 같은 건 대부분 1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충이 좀 많죠. 그래서 215쪽에 이게 한번 문화재인가 어디 쪽에서 났던 문제예요. 215쪽에 느티나무 벼룩바구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느티나무, 비술나무 뭐 비슷하거든요. 나무가. 그걸 막 갉아먹고 뭐 터널을 하면서 한다. 1년에 1회 뭐 성충으로 활동한다. 방제 방법은 이것도 끈끈이 트랩. 그래서 성충을 잡아 끈끈이를 붙이는 거고 성충으로 활동할 때 이때 이제 약재 살포하면 되겠어요. 나무 주사를 하거나 뭐 약재 살포. 천적은 기생벌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잣나무 넓적 잎벌. 이 그림이 216쪽에 있는데 버리긴 버린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수목협회에 있는 사진이 좀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외래 침입 해충 빼고는 전부 다 우리 이 원래 토종 벌들이에요. 아니 토종 해충들이에요.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외래 침입 해충은 우리 아까 애웠던 거 빼고는 다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외래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순서 애우시면 거기에 다 외래충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다 우리 여기 지금 하는 거는 잣나무 넓적잎뼈는 1년에 1회 유충으로 활동하고요. 그래서 그 부안유충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부안유충은 잎 기부에 실을 토해서 잎을 묶어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잎을 절단하여 끌어당기면서 식히한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잣나무 넓적 잎벌 216쪽 밑에 하고 있고요. 217쪽 장미 등의 잎벌이 있어요. 장미 등의 잎벌은 말 그대로 장미과 찔레, 해당화 이런 거 피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김새가 니은자로 이렇게 되고 꼬리를 바짝 들어요. 쳐들고 있고 A처럼 그림 이것도 바깥 아까 벼룩바구니도 바깥에서 먹었잖아요. 그죠? 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식혜를 해와요. 또 여러 마리가 묻혀 있죠.
그 다음에 이 생김새 보면은 이게 그 217쪽 보면 이게 막 점점점점이 있죠. 점점점. 이게 연녹색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점점점 검은 점무늬들이 있고 거기 성충도 한번 보세요. 배가 노랗죠. 장미 등에 이빨이고 그거 반대되는 걸 또 외우셔야 되는데 218쪽에 보면 극동 등에 이빨이요. 이빨들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유충으로 한다 그랬어요. 등으로 그죠? 이벌레하고 이벌하고는 틀린 거예요. 벌이죠, 그죠? 이벌레하고 이벌은 틀린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이벌하는데 유충으로 많이 해요. 218쪽에 보면 아까는 꼬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장미 등의 이빨은 극동 등의 이빨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약간 꽁무니를 내려요. 극동은 내린다. 이것도 아까 뭐 나왔듯이 진달래, 철쭉, 장미 등을 한다. 장미는 장미과 종류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뭐 철쭉까지도 먹어요. 진달래, 철쭉까지도 극동 등에는 생김새가 약간 틀리죠. 아까 꼬리로 쳐든 것도 틀리지만 217쪽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애벌레가 꼬리 붙는 것도 틀리고 그 벌도 성충 그 벌도 몸 전체가 거의 극동은 다 거의 더 까만 것 같죠. 솔잎벌이 있어요. 219쪽 솔잎벌. 알이 달랑이죠. 이거 수목협회에서 할 때 공부할 때 달랑 알을 하나 낳는다 뭐 그거 갖고 이제 최영식 교수님이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알이 이제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점차 은색이지만 처음에는 은색이래요. 약간 아니 은백색인데 약간 흰색인데 이제 등황색으로 바뀌죠. 그 지금 219쪽 B에 있는 게 등황색으로 돼 있죠. 솔잎벌. 알을 달랑 하나 낳는데 바나나 모양이고 우리 바나나 지금 먹었잖아요. 그럼 이빨을 생각하시고 처음에 은백색에서 등황색으로 변한다. 솔잎벌이니까 당연히 소나무 종류, 잣나무 같겠죠. 침엽의 끝을 향해 머리를 두고 갉아먹는다. 그런데 실제 사진은 그렇지 않죠, 그죠? 끝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입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게 애벌레가 이렇게 밑으로 먹어요. 약간 이상한데 아무튼 끝을 보고 먹는데요. 알 모양 나올 것 같고요. 보시면 220쪽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잎벌은 솔잎벌, 이빨이잖아요, 이빨. 알을 하나 낳는데 한 70개 정도 낳는 거고. 그 다음에 개나리 이빨, 떼거리도 이렇게 돼 있죠. 떼거리도 이렇게 모여있는. 개나리만 먹어요. 이거 단식성이. 한 종류만 먹기 때문에. 무리를 저어서 먹고. 개나리 여기서 많이 발생하죠. 이거 보면. 개나리 이빨도 약간 검고, 유충도, 이 애벌레들도 뭐 이렇게 다 검은색으로 돼 있죠. 1년 1회 발생하고 노숙 유충으로 월등한다. 유충으로 월등하고요. 그 다음에 221쪽 남포 이빨 많이 강조했죠. 남포 이빨 어디 신갈, 떡갈 이런 거를 그거 보면 젤리 같이 생겼죠. B 보면 그림 남포 떡갈, 신갈, 자해하고 젤리 모양이다. 이빨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모양이 그죠? 잘 구분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참나무 그림이나 뭐 이렇게 이게 애벌레 갖고 이제 이거 구분하면 되겠어요. 요새 많이 아마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참나무 밑에 가면은 1년에 1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월등한다. 이빨 아까 유충 계속 유충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검정 이빨
이런 건 뭐 잘 흔히 보지 못했는데 이제 좀 검정 이빨, 검정 이빨 유충이 약간 회백색으로 돼 있어요, 그죠? 성충은 뭐 다 빛빛하고, 근데 이 성충은 없고, 아무튼 1년에 1회 발생하고 유충이다. 그 다음에 223쪽 매실 애기 입마리 나방. 매실 애기 입마리 나방. 그 성충 보시면 그 중간에 뭐 삼각형, 뭐 이게 삼각형 모양이라고 그럴까? 뭐 약간 무늬가 독특하죠. 매실 나방. 이건 많이 발생해요. 1년에 3. 알로다 활동하고, 이게 입마리 나방. 이제 지금 나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나방. 이뻘하고 지금 나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실 애기 입마리 나방. 224쪽 자기 뭉뚱 날개 나방. 2차 2회 땐가 어디 그 설명해놓고 이게 뭐 무슨 어디에 해당되냐. 그래서 자기 나무에 많이 걸리게. 자기 나무에 A가 지금 그죠? 자기 나무도 막 갉아먹는데 독특하게 그물 같은 걸 치고 갉아먹어요. 집단으로. 그래서 이게 막 그물망 지저분하게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몸에 5줄의 하얀색 무늬가 세로로 뻗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거기 비 같은 거 보면 줄이 5개가 이렇게 쳐져 있나 봐요. 하얀 줄이. 자기 뭉뚱. 연 2의 발생 번데기로 자기 뭉뚱 날개나방. 번데기로 하는 거 에웃이라고 그랬죠. 번데기로 하는 거. 미국 힘불나방, 뭐 자기 뭉뚱 날개나방. 225쪽 해양목 명나방. 아까 테두리가 C 맨 밑에 그림 보면 C하고 D처럼 생겼고요. P에는 이것도 거미줄을 치고 이렇게 C를 통해서 거미줄로다 묶어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C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1년에 2회 발생하기도 하고 3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월통해요. 명나방 유충으로 월통한다. 유충으로 많이 하니까 유충 안 해오셔도 된다고 해요. 꽁나방, 명나방 특이하죠. 227쪽 보면 화려하죠. 조금 약간 꽁나무가 있고 애벌레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꽁나무, 명나방 그렇게 하시고 목화 명나방 227쪽 목화 명나방 목화 명나방은 228쪽 그림 보면 이것도 화려하죠. 여기가 목화 명나방 이게 목화 명나방이 거기 중간에 보시면 227쪽 돌아가서 보면 무궁화를 이렇게 괴롭힌대요. 뭐 무궁화, 벽오동, 참오동, 뭐 아위 뭐 이런 걸 막 하는데 무궁화를 가해하고서 잎을 둥글게 말고 이것도 거미줄을 치고 무궁화를 하고 거미줄로 묶고 주로 나방은 뭐 유충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 3회 유충으로 월통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주짐 명나방 228쪽이 남부 쪽에는 이게 제주짐 명나방 많거든요. 뭐냐면은 이 나방 중에서 약간 지저분해요. 이게 사진에는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저분하게 해서 또 지저분하게 또 먹어요. A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 후방나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남쪽 지방에 있는 그 상록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피해를 입혀요. 제주짐 명나방. 이것도 가지를 묶어요. 뭘로 묶어요? 거미줄 같은 거 묶고 줄로 다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래서 진명나방, 진명나방. 회양목 명나방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25쪽. 이거 지금 식엽성 하고 있고요. 회양목 명나방 테두리가 이렇게 그 색깔이 이게 검죠. 명나방. 이 명나방하고 비슷한 것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아까 앞에 이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명나방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뭐가 있었어요? 명나방하고 비슷한 거 있었어요. 아까 날개가 나방 중에서 얼마 안 했네 우리, 그죠? 네. 내가 어디서 봤지? 아, 했던 거다 이거, 그죠? 아니 안 했나? 거기 보시면 목화 명나방하고 비슷하잖아요. 해양목 명나방 225쪽에 있는 게 아까 목화 명나방 했다. 제주 이거 그러니까 목화 명나방하고 해양목 명나방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틀리죠 완전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나무 명나방하고 이렇게 세 개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제주 진 명나방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229쪽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할 게 저기다. 229쪽 노랑털 알락나방부터 할게요. 노랑털 알락나방은 그냥 노랑털이 붙어 있어요. 230쪽 보세요. 신기하죠? 꼬리 부분 노랑털이 있어요. 알락나방. 네? 노랑털 알락. 네? 그리고 애벌레도 좀 특이하죠. 그 하얀 거에 줄무늬가 뚝뚝 펴져 있고 매달려 있는 모습도 꼬리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래 가지 가는 가지 위에서 알로 월동한다. 지금 노랑털 알락나방 왔어요. 알로다 월동하는 거 나방 중에서 특이한 거 많죠. 알로다 하는 거 뭐예요? 펜트, 뭐 매미, 뭐 그런 거 꼭 외우시라고 그랬죠. 나방 중에서. 근데 이것도 노랑털 알락나방도 그렇다. 벚나무 모시나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책에도 책에는 안 나오네. 231쪽에 보시면 그 이쁘게 생겼죠. 모시나방 이게 떼거리로 막 다닌대요. 떼거리 다니는 건 못 봤는데 이게 떼거리를 막 다니는데 아침에. 애벌레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이쁘죠. 모시나방, 벚나무 모시나방. 나방은 또 주로 유충인데 이것도 유충이고 일에 발생하고 떼거리도 다닌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죠? 불빛에도 활동하고 이른 아침에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모시나방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232쪽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 대나무에 뭐 알을 이렇게 놨는데 알이 특이하죠. 그렇게 돼 있고 알락나방. 노랑쐐기 나방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어느 분하고 얘기했죠? 노랑쐐기 이거 막 산에 가면 막 쏘는 거 있죠? 그게 이게 노랑쐐기 나방인데 아까 우리 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쪽으로 한다고 유충. 그래서 이제 여기 유충으로 유충. 고치셔야 돼 이거. 뒤에 보면 알로 월동하는 것 중에서 네. 꼬마쐐기 나방으로 돼 있는데 이거 노랑쐐기 나방으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이름은 같은 건데 노랑쐐기 나방으로 그냥 고치시고 유충으로 월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월동은 이렇게 여기 나방 중에서 노랑쐐기 나방을 유충으로 써요. 노랑쐐기 나방이라고 해요. 노랑쐐기 나방. 노랑쐐기 나방은 요번에 처음에 놨던가 그래요. 달걀 모양이죠, 그죠? 나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씨 같은 경우. 밑에 부분 그 알 귀엽죠, 씨, 그죠? 그 다음에 그 A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쏟는 거, A하고 B가 쏟는 거거든요. 이 바늘 같은 거에 찔리면 진짜 너무 아파요. 노랑쐐기 나방. 나방도 보시면 노랗죠. 약간 앞부분이
알도 특이하고 일의 발생 새알 속에서 유충으로 월동하고 별박이 잔화방 234쪽 이것도 되게 예쁘죠. 235쪽 막 이렇게 무슨 하얀 천에다가 이렇게 점점점 찍는 거 대칭으로 이렇게 딱 표현인데 별박이 잔화방이다. 별박이 잔화방 흔하지는 않아요. 줄마디 가지나방 이것도 흔하지도 않고 근데 줄마 이런 거 이렇게 생겼다. 줄마디 가지나방 이렇게 시고 좀 흔한 거는 237쪽 남방 차주머니 나방 이렇게 막 그 무슨 나무 조각 같은 거를 막 붙여갖고 거기서 이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거기서 살거든요. 애벌레들이. 남방 차주머니 237쪽. 주로 감나무, 개나리, 밤 이런데 이제 이렇게 가을 남방이라는 게 남쪽이에요. 차주머니 나방 아시죠? 그 차주머니처럼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이런 잎, 가지, 줄기 같은 걸 모아갖고 그 속에 살아요. 237쪽 그 뒤 같은 경우 약간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성추, 남방 차주머니. 1에 발생하고 연 1에 발생하고 가지에 붙은 주머니 속에서 유충으로 활동하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대요. 많이 발생해요. 238쪽 솔나방 송충이죠. 지금 흔하지 않는데 그 239쪽 비처럼 이렇게 송충이 어릴 때 많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엄청 많았었는데 막 그 산에 가서 막 잡으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네, 단체로 갔어요. 막 단체 가서 막 잡으라고 그래갖고 나무젓가락 나무 젓갈로 잡아갖고 막 어디 있다 막 그렇게 그걸 모아놓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땅한 것처럼 지금 북한에 그렇게 많이 된다는데 북한에 많대요. 약간 오염 안 되는 데서 그렇게 많이 크나 봐요. 솔라방 그래서 막 그 뭐 수목협회에서는 매일 뭐 64m 먹는다. 근데 여기서 78에서 평균 64m 갉아 먹는다. 엄청 시키를 하나 봐요. 애벌레 때 비처럼 생긴 게 얼마. 솔라방은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은 제주도 쪽에서만 많이 하는데 돌발해충이고요. 뭐 그런 거 연 1에 발생하고 오령 유충으로 활동한다. 오령 유충으로 활동해요. 나방등도 유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번데기, 알을 따로 여기서 있고 연 1에 발생한다는 거 2에 발생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240쪽에 보면 밤나무 산 누에 나방 이게 어스랭이 나방이에요. 그림 241쪽에 보시면 태극무늬처럼 이렇게 그 날개 D 보시고 B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고치가 있는데 그 그물망처럼 쳐진 고치 속에 있는 게 이게 어스랑이 나방이고 밤산 누에 나방이라서 밤나무에 피해를 많이 줘요. 그다음에 이 나방이 커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났었어요. 또 날런지는 모르겠고 1년 1에 발생하고 이게 뭐예요? 산 누에 나방 어스랭이는 약간 저기니까 알로 더 활동한다. 그 알 보셔요. 이같이 생겼어요. 무슨 그래서 하얀 동그란 저기 뭐같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지? 눈알같이. 눈알같이 내만 뭐 그런 대만? 거. 대만? 고치 비고치 D 태극무늬 R E 이렇게 이런 거 연상해서 외우시면 돼요. 어스랭이 나방 산 누에 나방 이렇게 원래는 밤산 누에 나방 밤나무 산 누에 나방 이렇게. 알로다 활동한다. 1년 1에 발생한다. 밤나무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되고 242쪽 참나무 제주나방 이런 게 있나 봐요. 완전히 이거는 뭐 설비 엄청 달렸어요. A 같은 거, 유충 같은 거. 그죠? 본 것도 같고 그래요. 참나무 제주나방. 특이하죠, 나방도. 약간 회색에 흰색도 좀 섞여 있고. 1년 1에 발생해요. 그 다음에 꼬마 버들
이게 꼬마 버들 제주나방이다. 처음에 우리 봤던 책 앞에 있던 게 그죠? 네, 이거. 네, 꼬마 다시 보죠. 꼬마 버들 비같이 이게 다 안 나와서 그런데 꼬마 버들 제주나방이네 그죠? 네. 앞부분을 반 정도 잘려가지고 꼬마 버들 제주나방 꼬마 버들 제주나방 이건 2, 3회인데 번데기로 꼬마 버들 제주나방 그죠? 날개를 피는 날개를 주시면서 볼까요? 성충 때 비 같은 건 잘 알아볼 수가 없고 씨도 또 특별한 그 저기가 없어요, 그죠? 유충도 뭐 이렇게 특이한 거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제주나방도 보면 끝에 날개 같은 무늬가 다른 무늬가 있는데 참 제주가 있는데 예. 이 약간 하얀 근데 무늬가 참 있는데 제주나방은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똑같이 나네. 그러네. 그, 갑자기 보니까 더듬이 보고 할 수. 근데 나방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암놈하고 순놈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더듬이가 굵어요. 자세히. 꼬마 버들 제주나방은 이 꼬마 버들 제주나방은 잎을 말아서 먹는데요. 이게 지금 식엽성을 하고 있는데 잎을 말아서 먹는다. 참 제주나방은 한 가지 잎을 모조리 갉아 먹는다. 이게 특성이 있고요. 참나무 제주나방은 꼬마 버들은 잎을 말아서 먹는다. 철에서 먹는다. 이게 집단으로 갉아 먹는다. 이게 중요하고 번데기로 한다. 꼬마 야 진짜 많죠. 그 다음에 버들 제주 나방 제주자 들어간 게 참나무 제주 꼬마 버들 제주 버들 제주 뭐 이렇게 나방이거든요. 제주 들어가는 게 2층이 제주를 부려서 제주군다. 제주를 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유충이 제주를 부려서 예, 2층이 이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매달릴 때 이렇게 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제주라. 그래서 제주라는 말이 붙었다고 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플러류 버드나무 버들 제주니까 버드나무류 포플러 이게 같은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유충으로 그 나방들은 또 유충으로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동나방은 좀 자주 나오죠. 동나방 연 1회 유충으로 활동하고 동나방은 귀여워요. 246조. 유충은 징그럽고 털도 많이 막 노랗게 돼 있는데 완전히 거의 노릇으로 맞아 다 색깔이 C하고 D 보시면. 그 다음에 고치가 또 특이해요, 그죠? 새집처럼 생겼는데 거미줄처럼 이렇게 동나방. 유충이 제일 무섭게 털이 많이 있는 그 동나방. 이것도 쏘면은 이제 아픈가 봐요. 이런 건 많이 못 봤는데 아무튼 동나방 비슷한 게 또 247 차동나방 있어요. 차동나방도 약간 노릇끼리하게 생겼고 이거 떼거리도 한다. 차동나방은 알로다 활동한다. 동나방 알로다 활동한다. 그다음에 좀 잘 나오는 게 황다리 동나방 많이 했죠. 248조 황다리 동나방. 날개가 투명한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하얗죠. 이게 접으면. 그다음에 다리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황다리 동나방 이게 단식성이잖아요. 층층나무만 먹어요. 하얀색이 잇몸으로 덮여 있고 다리를 잡아서 황다리 동나방 많이 했을 것 같아요. 249쪽에 매미나방 많이 아실 거죠. 알로다 활동하고 뭐 그 250쪽에 보면 오늘도 나 이거 봤네. A처럼 생긴 거. 산에 가면 많아 이거. A처럼 생겼어요. 250쪽 A. 선명하게. B 같은 경우 이게 그 더듬이가 특이하죠. 이게 더듬이가 약간 둥실한 부채 모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특이하고 C 같은 그림이 잘 나와요. 그 알 낳는 모습 나무에 겨울에 월동 이렇게 하잖아요. 알 낳는데 그 속에서 월동하고
노란 이게 약간 무슨 물질을 뿜어내서 그 속에 알을 낳거든요. 이 그림은 뭐 엄청 나오니까 매미나방 특징 다 알아두셔야 돼요. 특이하니까 아니, 특이한 것보다도 많이 가죠. 집시나방은 매미나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251쪽 미국 흰글나방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싹을 에우라고 그랬어요. 250쪽 미국 흰글나방 251 조금 있으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얗네요. 252쪽 떼거리로 이것도 거미줄 치면서 이제 가해를 하고 그리고 흰불나방 앞부분에 털 같은 하얀 게 이렇게 나고 유충도 털이 많이 나 있죠. 이 흰불나방 번데기로 한다. 우리 때 이거 놨었어요. 이거 다 써야 돼. 그리고 흰불나방에 대해서 일단 2차부터 해야 돼. 방제 그 번도기로 활동하니까 뭐 번데기를 채취한다, 뭐 알덩이를 따서 수확한다. 이게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유충을 잡아 죽인다, 또 뭐 유화 등을 한다. 251쪽 방제도 중요해요. 방제도 또 지금까지 방제 많이 안 읽어드렸는데 방제도 좀 하시면서 방제 방법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그런 거 아셔야 돼요. 253쪽 큰 붉은 잎 밤나방 큰 붉은 잎 밤나방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죠? 잘 안 나타나는 거고 254쪽 죽충밤나방 죽충나무에 많이 있거든요. 죽충밤나방 지저분하게 생겼죠. 엄청 여기까지가 뭐예요? 식엽성이죠. 흡족성이 더 중요해요. 흡족성 다 중요한 거죠. 255쪽 흡족성이 이제 총체벌레부터 시작해요. 총체벌레 생김새 보십시오. 이거 엄청 작은데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확대해서. 불록 총체벌레 이게 줄수록 빠는 입이라고 돼 있죠. 작물 같은 데는 많은데 온실에서 자라는 데 있고 수목에는 별로 없는데 이게 불록 유일하게 볼록 총체벌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은행나무 잎을 이렇게 해놨네요. 은행나무를 가해했고요. 성충으로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체벌레는 풀잠이라든지 몽해류 같은 거로도 하고 버줌나무 방패벌레는 많죠. 꼭 많이 발생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버줌나무 방패벌레 257쪽 방패벌레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버줌나무에 희끗희끗하다 이러면 뭐예요? 버줌나무 방패가 그 뒷면에 탈피각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버줌나무 1년에 3회 정도 발생하고요. 방패벌레는 뭐로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성충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257쪽 그림 다 아셔야 되고요. 꼭 나오니까 물풀의 방패벌레 이거 참 못 들어보셨는데 한번 보시고요. 후방나무 방패벌레 후방나무 방패벌레 좀 보시면 되고 대나무 방패벌레 261쪽 진달래 방패벌레 많이 나오죠. 261쪽 꼭 아셔야 돼요. 버줌나무 방패벌레 비슷하게 생겼죠. 철쭉 나오고 뭐 진달래 나오고 뒷면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진달래 방패벌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약충도 한번 보세요. 약충 특이하게 생겼죠. 약충이 이렇게 생겼어요. 투명하게 그 몸속까지 보이죠. 씨 같은 거 보시면. 방패벌레. 저 루페 주셨잖아요. 저기 협회에서 그거 갖고 다니면서 지금 진달래 이렇게 약간 희끗희끗한데 가셔서 뒤집어 보면 이거 그 루페로 보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한번 보셔요. 줬어요? 네? 우리는 루페 줬죠. 저희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10배 휴대폰으로 하는데 뭐지? 휴대폰으로 이렇게 10배까지 되잖아요. 휴대폰 20배도 되고. 어플 깔면요? 그러네? 그러면 더 어플 가면 그거 있어요? 어플 깔면 아니 그 자체로도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카메라 놓고 찍고. 카메라를 다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 몇배 주셨다니까. 저희는 들어가면
우리 루페 안 됐어요? 루페 비슷한 262쪽 아까 보셨죠? 이게 갈색날개 노린재 아까 뭐 찍어 오셨잖아요, 그죠? 여기 갈색날개 노린 이게 시험에 났었어요, 갈색날개 노린재. 이 비번인가 광대 노린재인가요? 갈색날개 노린재. 아무튼 이게 났던 것 같아요. 네. 애벌레가 약간 동그랗죠. 약충일 때는 성충일 때는 이제 노린재 모습을 나타내는데. A같이 동그래요. 여기 약충일 때 갈색 날개, 노린재, 갈색 날개예요. 갈색 날개. 연 2에 발생하고요. 성충으로 월동해요. 노린재는 이제 성충으로 주로. 그 다음에 263쪽 철쭉 띠딘 애매미충, 뭐 애매미충 보시면 되고 띠딘. 264쪽 외점 외점의 매미충, 외점의 매미충, 외점의 매미충 이렇게 있습니다. 매미충 이렇게 보시면 CD 같이 생겼어요. 매미충, 그죠? 매미충. 이게 매미 목이니까 노린재 목이 매미충과니까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265쪽 엄청 중요하죠. 갈색날개 매미충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A, B, C, D 이거 시험에 계속 나요. A, B, C, D. 그 다음에 성충도 잘 봐야 되고 C 같은 것도 약충 같은 것도 특이하죠. B도 그렇고 이 왁스를 이렇게 알다 뭐연 1에 발생한다는 거 똑같다고 그랬어요. 미국 선녀 주홍날개 꽃매미 다 알로 활동하고 연 1에 발생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색날개 매미충하고 미국 선녀벌레는 왁스를 분비하고 주홍날개 꽃매미는 아니다. 다 흡죽성이다. 그름병 발생하는 게 뭐예요? 주홍날개 꽃매미. 이것도 그름병 해요. 갈색날개 매미충도 그름 발생하고 그 다음에 1년생 가지에 알을 낳는 게 갈색날개 매미충이에요. 그 다음에 266쪽 선녀벌레. 이게 그 갈색날개 매미충하고 성충하고 또 조금 틀리죠. 그림 그거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죠? 저기가 틀리죠. 약충도 모양이 약간 틀리고 약충도 선녀벌레는 하얗고 이런 거는 막 약간 누리끼리하고 뭐 약간 비슷하게 하는데 왁스를 둘러싼 것 같고 267조 미국 선녀벌레도 또 비슷해요. 근데 더 길쭉해 미국 선녀가. 더 길쭉하죠. 꼬리 부분이 약간 내려가 있고 그냥 선녀벌레하고 갈색날개 매미충은 약간 꼬리 쪽이 약간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주홍날개 꽃매미 268쪽 그게 2차 때 2에 낳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269쪽 보면 A, B, C 있죠. A, B, C 중에서 A하고 B는 이제 약충이잖아요. 그죠? 어린 약충이고 이게 노숙 약충. 어린 거는 말 그대로 어릴 때고 조금 더 크면 노숙 약충 되잖아요. 성충 되기 전에. 근데 색깔이 검에서 빨간색으로 돼요. 어떻게 몇 년에 돼요? 사령 이후에 그림 위에 보면 사령 이후에는 등이 붉은색으로 된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게 이제 이 검은 거하고 빨간 거 주고 이게 곤충 이름하고 뭐 붉은색에서 바뀌는데 몇 년충에서 바뀌나 뭐 이런 거 가로수가 있는 거 채우는 게 2차 시험 DVD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요. 어렵긴 합니다. 어렵죠.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그림을 보더라도 이렇게 눈여겨서 그냥 외우려고 뭐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거니까. 그다음에 알 같은 것도 특이하잖아요, 그죠? 알도 거기 뭐 하얀색 반점이 산재에 있다, 뭐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바탕에 알 모양도 보십시오. 알 설명하는 것도 잘 읽어보시고. 어렵죠. 말매미로 가겠습니다. 말매미 특징은 뭐예요? 뿌리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말매미. 그 다음에 비번 같은 게 알 나는 거 좀 봐요. 알 나는 거. 특이하죠. 알이 약간. 밭을 붙여놓은 거 어떻게 봐.
그다음에 자기 나무 이 아까 자기 나무 뭐 자기 날개 뭉뚱 나방인가 그 자기 나무에 또 자기 나무 이라는 게 있어요. 271조 나무 이 모양 알아두셔야 되고 자기 나무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회화나무 이가 있어요. 272 이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뽕나무 이 종류들은 어떤 뭐를 왁스를 뿜어낸다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뽕나무, 회화나무 이, 돈나무 이, 그다음에 275쪽에서 진딧물. 예, 왕진딧물, 진딧물까지만 하겠습니다. 소나무 왕진딧물, 소나무만 붙어 있어요. 곰솔 뭐 이렇게 빨아먹고, 그름병 유발하고, 진딧물도 너무 많아서 곰솔 왕진딧물 277쪽, 보리 왕진딧물, 식동나무 진딧물, 목화진딧물 같은 거 중요하죠, 그죠? 목화나무 어디로 이동하고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 진딧물은 다 알로다 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그 알 아닌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찾으셔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대부분 다 알이에요. 90%가. 여기 전부 아니면 이쪽 놓고요. 네.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네, 제가 떼쳐먹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로다 다 이제 거의 알로다 하는데 조팝나무 진딧물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복숭아 가루 진딧물. 근데 진딧물 중에서 시험에 났던 게 뭐냐면 복숭아 가루 진딧물이 났었어요. 진딧물 중에서 특이하게 왁스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82쪽에 보면 왁스를 뿜어내요. 노란 밀랍가루를. 그래서 282쪽 그림 위에 보면 그렇게 써있죠. 하얀색 밀랍가루를 얇게 덮여 있다. 나머지 진딧물은 그 왁스를 그렇게 많이 분비하지 않거든요. 특이하게 이게 그래서 이게 복숭아 가루 진딧물이 처음에 났었어요. 왁스 진딧물. 이렇게 특이한 거를 좀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읽다 보면 특이한 게 있어. 그리고 자기 감이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네, 그 나머지 뭐 읽는 거 같긴 하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것도 뭐 왁스가 있다. 네, 그죠. 붉은 테두리 진딧물도 왁스에 있다. 그런 건 한두 개 외워두시면 되고. 284쪽 복숭아 진딧물, 혹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도 처음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복숭아 나무니까 복숭아 나무, 그죠? 배하고, 아니, 배추하고 무. 그리고 생활사도 좀 아시면 되겠고요. 배롱나무, 안락진딧물, 통나무 안락진딧물 쭉 보시면서 해요. 근데 진딧물은 뭐 구분하기 좀 어렵죠. 진딧물은 그죠? 너무 작아서 그냥 이름만 알아놓고 특이한 것만 몇 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깍지벌레는 좀 많이 알아주셔야 돼요. 깍지벌레도 한두 개 꼭 나. 그래서 뭐 꿀깍지벌레, 뭐 누굴깍지벌레, 깍지벌레는 좀 특이하니까 애우기가 좀 쉬워요, 그죠? 그림 보면서 깍지벌레 꼭 해요, 공부. 깍지벌레 뭐 중요한 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